WRNG 이번 시간에는 영유아 문학교육의 이해와 영유아 문학교육의 실제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영유아 문학의 정의와 교육적 가치, 문학교육의 목표, 내용 및 방법, 그림책의 특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며 영유아 문학교육의 실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경험함으로써 통합적 문학활동을 계획하고 적용하기 위한 교사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영유아 문학교육의 이해입니다. 다양한 문학 작품을 통해서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놀이로 전개할 수 있을지 함께 이론과 실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어린 시절에 기억에 남는 그림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그림책이 있으신가요? 왜 그러신가요? 저는 인어공주라는 책 되게 좋아했었는데 끝이 되게 슬프긴 한데 마치 내가 공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왕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끝에 결말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성인이 되신 선생님들도 지금 즐겨 읽을 수 있는 그림책이 있을 겁니다. 드라마에 나왔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든지 또 빨간색 선이 나와 있는 그 신사의 품격에 나왔던 그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인은 지금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선생님도 즐기면서 아이들한테 좋은 문학적 경험을 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고민되어야 할 거고, 그런 고민을 여기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유아 문학에 대한 정의입니다. 영유아 문학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문학의 정의를 보시면 우리의 삶과 사고를 언어라는 형태를 사용해서 창조해낸 예술을 우리는 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했다고 하면 영유아 문학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나 영유아가 좋아하고 또 문학적 예술적 기준에 부합해서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영유아 문학입니다. 영유아 문학을 많이 접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교육적 가치를 얻게 되는데요. 책 읽는 것을 즐거워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듣는 음성 언어와 읽고 쓰는 문자 언어의 발달도 도모할 수 있으면서 다양한 어휘 발달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나 양육자와 영유아 간의 애착 형성도 도와줍니다. 가장 책을 많이 읽어주는 대상이 부모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 안에서 공감 능력도 증진될 수 있습니다. 또 지식도 습득할 수 있고 그 책 안에 나오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해결 능력도 기르게 되고요. 또 대부분 책의 주제는 도덕적인 주제가 많아요. 도덕성이라든지 또 꿈을 펼칠 수 있는 상상력도 촉진됩니다. 특히나 언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말의 아름다움도 느낄 수 있는 가치를 지닌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영유아 문학교육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보겠는데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기준으로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일단 문학 경험을 해야 할 거고요. 그러면서 문학적 경험에 관심을 갖도록 해줘야 합니다. 책이 앞에 있는데도 손이 가지 않는 이유는 그런 관심을 갖게 되는 동기 유발을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런 동기 유발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문학적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미적인 감수성, 아름다움을 느끼고 미적인 요소들을 파악하고 원리를 알게 되는 미적 의식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또 언어적 표현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당연히 이런 것들이 오겠죠. 상상력, 창조력이 길러집니다. 또 감상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미처 지금 현실에서는 체험하지 못한 인간의 삶을 간접 경험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자, 아이들과 이제 같이 그러면 어떤 내용을 주로 다뤄야 될까 하는 부분을 고민하게 되겠죠. 여기서 제시되어 있는 4가지 문학적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과 활동을 전개해 나가시면 됩니다. 문학적 감수성을 키우는 문학적 경험이 있을 거고요. 또 문학에 대한 태도를 갖게도 되고 문학적 경험의 감상과 이해, 그리고
문학 경험을 내면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아이들과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겠습니다. 감수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학적 경험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불러일으켜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미적 감각을 키울 수 있는 활동, 그리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그 교육 내용으로 다뤄주시면 좋습니다. 또 문학에 대한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문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고, 문학 자료에 관심을 가지면서 내가 이렇게 읽게 되는 책을 자주 접하고 소중히 다루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 문학적 경험을 이해하고 감상하기 위해서는 언어적 표현에 관심을 갖고 책을 읽고 나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상상해보고 창조해보고 이런 내용으로 문학교육 내용을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또 문학적 경험의 내면화를 위해서는 문학 작품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어떤 생각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학 교육을 활동으로 연결해서 그런 것들을 펼쳐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문학 교육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장르입니다. 크게 운문과 산문으로 나눌 수 있을 거고요. 운문에는 동요와 동시, 산문으로는 전래동화, 창작동화, 아동극, 지식정보책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많이 다루는 거는 전래동화, 창작동화가 되겠지만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학교육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주제 중심 문학교육이라고 해서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 문학 활동을 이렇게 설정해 나가는 겁니다.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생활 주제에 나오는 주요 개념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에서 진행하는 생활 주제, 봄이면 봄, 아니면 우리나라, 교통기관 이런 주제의 주요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활동을 하되, 이것을 특히나 문학적 경험과 관련시켜서 강조하는 유형을 말합니다. 2번째로 주제에 따른 문학교육의 목표를 중심으로 하는 접근법입니다. 주제로 이렇게 나아가긴 하지만 문학교육의 목표가 더 중요하다라고 거기에 중점을 두고 문학활동을 전개하는 유형을 말합니다. 실제 사례는 뒤에 실제 편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다란 2번째 방법 중에 하나는 문학적 작품 중심으로 문학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2가지로 나눌 수 있을 텐데요. 작품 중심의 문학교육 접근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학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적 접근법이 있습니다. 선정된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작품에 대한 아이들의 거기서 다루어지는 내용과 아이들의 느낌, 그리고 문학적 지식이나 예술성 등을 펼쳐나가는 방법이 작품 중심의 방법이고요. 활동 중심은 작품을 중심으로 하긴 하지만 다양한 영역에 관련해서 활동을 통해서 전개하는 다양한 활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역시 뒷부분 실제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내용은 그림책입니다. 문학교육을 펼쳐나가는 가장 중요한 매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이들은 글만 있으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파가 들어있는, 일러스트가 들어있는 그런 그림책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되는 이번 강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림책이라는 것은 출생에서 8세까지의 어린이를 위해서 쓰여진 책을 말합니다. 글, 텍스트가 들어있고요. 그것과 병행해서 그림, 일러스트레이션을 결합해서 이야기를 엮어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그림책의 특성으로는 문학성과 예술성이라는 것이 가미되어 있고요. 그 안에 그림과 글의 상호 의존성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글이 예전에는 우선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그림도 독자적인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 의존해 나가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영유아의 기본적 욕구에 충족되는 내용이어야 그림책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도 영유아 문학의 모든 장르를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책을 한번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접근을 이렇게 합니다. 그림책을 한 채의 집이라고 봤을 때
표지, 문을 똑똑똑 열고 들어가면 표지로부터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겉표지가 되게 중요하죠. 보통 서점에 가셨을 때 베스트셀러는 다 표지를 앞으로 이렇게 전시해 놓은 걸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또 하나의 상업적인 전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표지에 어떤 것을 표시했느냐 하는 것이 그 책을 잡게 만들고 읽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표지가 이제 중요한데요. 예전에는 표지 중심으로 주로 얘기하고 바로 본문으로 넘어갔다고 하면 요즘은 면지와 속지까지 탐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본문으로 들어가고 또 표지 중에 뒷표지도 중요하죠. 그렇게 책을 탐색해 나가는데 우선 표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표지입니다. 알사탕이라고 하는 백희나 작가의 책이고요. 너를 보면이라고 하는 최숙희 작가의, 저 아이의 눈망울을 보면 굉장히 슬픈 것도 같고, 그죠? 아이다운 어떤 천진함이 있는 것도 같고, 그래서 표지를 보는 순간, 아, 저 알사탕 먹고 싶다. 저 아이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런 관점으로 저 책을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앞표지에 어떤 게 담겨 있는지를 아이들과 먼저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 관련된 그 알사탕이라는 책에 보시면 그림으로 그려진 게 아니라 입체로 조형을 만든 후에 그것을 잘 조직해서 사진으로 찍은 것을 이렇게 책에다 넣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매체를 탐색하고 또 표지에는 특히 제목이 나와 있고 누가 지었는지 어떤 출판사인지 이런 서지 정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표지를 탐색해보고 그 책 안에 펼쳤을 때 어떤 내용이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면지인데요. 한 면 펼치고 들어가면 예전에는 그 부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얗게 되어 있었는데 요즘엔 이렇게 많은 그림들이나 글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코끼리랑 바바 같은 책 보시면 코끼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 사실 빠진 게 있어요. 코끼리 왕은 사실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왕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제목하고 다르게 왜 작은 코끼리들만 있지? 왕은 어디 있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지각대장 조는 여기에 되게 무서운 선생님이 나오잖아요. 그 선생님이 아이한테 자꾸 뭔가를 잘못했다고 하고 반성문을 쓰게 합니다. 그 반성문의 내용이 이 면지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유머러스하면서 풍자적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에 있는 내용과 연계된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장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속표지인데요. 제목 화면이라고 우리 보통 부르죠. 오른쪽에 있는 게 겉표지입니다. 소피가 화나면 정말 정말 화나면이라는 책을 보시면 소피가 지금 머리도 위로 번쩍 서 있고요. 그리고 파란 레이저가 지금 쏘아지고 있습니다. 얘가 되게 화가 난 것 같아요. 바깥의 배경은 빨간색, 이글이글 불타는 아이의 분노스러운 마음을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겼을 때 나와 있는 보들보들한 면에 있는 속표지를 보시면 왜 화가 났는지를 그 매체 때문이죠. 저기 나와 있는 고릴라 인형 때문에 이 아이가 화가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면서 안에 있는 소품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상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뒷표지도 중요하죠. 고슴도치 X라고 하는 동화인데요. 치자 위에 제일 위에 조그맣게 보이는 빨간색 고슴도치가 이 책의 주인공입니다. 이 아이가 어떤 경험을 거치고 맨 마지막에 뒷표지에 있는 숲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연결시켜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기다립니다 라는 이 신사의 품격에 나왔던 책이죠. 다비드 칼리의 책인데요. 이렇게 운명의 끈이라고 하는 빨간색의 끈이 뒤로 연결되어서 저렇게 아이로 이렇게 새로운 생명과 잉태 이런 것들로 연결되는 사랑으로 연결되는 그런 장면들을 앞표지와 뒷표지를 연결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들이 표지도 그냥 구성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에 있는 내용들에 훨씬 더 호기심을 갖고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장치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책이라는 거는 다음과 같은 가치를 지닙니다. 우선 아이들이 읽는 책은 감동을 주고 즐거움을 주어야 할 거고요. 그러면서도 언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양한 어휘, 음성 언어, 문자 언어 발달시켜 주어야 합니다. 또 세상에 대한 지식과 확신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고요. 책 읽는 것을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또 자신의 감정을 탐험하는 일을 촉진시켜 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상황에 처해 있는 수백만의 영유아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이것은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신미한을 기르고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그림책을 활용한 활동들을 많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책의 구성 요소입니다. 저희가 그림책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예술적 가치가 있는지 분석할 때 다음에 큰 두 가지 틀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문학성입니다. 주제, 등장인물의 성격, 플롯, 그리고 배경 이렇게 구성되는데요. 플롯이라는 단어가 되게 낯서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야기가 하나의 어떤 지도라고 하면 그 지도를 찾아서 목적지로 향해 나아가는 어떤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어떤 형식으로 흐름이 되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건데 크게 이 네 틀에서 문학성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제입니다. 이건 작가가 하고 싶은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생각을 말하고요. 보통 주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다루는데요. 이 세상에서 누구나 생각했을 때 보편타당한 진리를 다룹니다. 그러면서 주인공이 성장하고 뭔가 원하는 바를 성취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여기에 드러내게 되고요. 또 가끔은 사회 변화, 그러면서도 주제 자체는 발달 수준에 적합한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인물의 성격인데요. 이것은 주인공이나 그 외의 인물들의 특징적인 분명한 윤곽을 말합니다. 주인공이나 등장인물들의 행동, 언어, 얼굴의 표정을 통해서 묘사가 되고요. 이걸 통해서 동일시도 하게 되고 공감도 하게 됩니다. 이런 등장인물은 선과 악의 축으로 나뉘어져 있으면서 어떤 특성은 정적으로, 어떤 특성은 역동적인 것들을 표현해 나가게 됩니다. 다음은 플롯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도에서 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이라는 길을 따라가게 되는데요. 보통 이 틀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서 결말로 마무리되면 단선형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쌓이고 또 쌓이고 쌓여서 뭔가 계속 누적되어서 나타난다고 하면 그것을 누적형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곳은 발단 전개에서 어떤 장소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왔다가 조금 변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것을 회귀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책을 볼 때 우리가 문학성에서 배경도 생각해야 하는데요. 시간은 어떻고 공간은 어떤지 그런 구성에 따라서 배경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술성입니다. 예술적인 어떤 사파를 보고 일러스트레이션을 보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선은 어떻게 그려졌고 공간은 어떻게 구성됐고 모양은 어떤 것들이 나오고 색 그리고 구도와 원근에 따라서 어떤 변화를 주게 되는지 하는 것들이 예술적인 면들을 분석할 수 있는 요소들인데요. 먼저 선, 그림 속 대상물을 규정 지어줍니다. 그래서 그 선을 통해서 사물의 특성이 드러나고 모양 윤곽과 그 주인공들이 나타내는 감정 반응 등이 나타나는데요. 그림책의 선이 주로 휘어진 곡선, 원 이렇게 많이 표현됐다면 따뜻하고 아늑하고 안전한 느낌을 나타냅니다. 주로 이제 피터 레빗 같은 그런 동화 보시면 굉장히 세밀하게 되어 있고 거기는 이렇게 날카로운 직선보다는 주로 이렇게 휘어진 곡선이나 원으로 되어서 따뜻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나타내 줍니다. 어떤 책에 보면 날카로운 Z형의 선 이런 것들을 표현해서 그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 자체의 흥분과 빠른 움직임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또 선 중에 수평선이 많이 등장한다 그러면 침착하고 안정감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수직선 같은 경우는 높이와 거리감을 나타내서 뭔가 웅장하고 대단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들을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다음은 공간입니다. 사물의 시선을 집중시켜 주는데요. 이 책에 보시면 그림 옆에 하얀 공간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빽빽하게 구성이 되기도 하죠. 이런 걸 가지고 공간을 조절해 나가는데요. 빽빽한 공간이 많은 것은 밀폐감이나 불안과 혼란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괴물들이 사는 나라 같은 책 보시면 괴물들이 사는 나라에 그 주인공이 도착했을 때는 주로 공간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거나 꿈에서 깨어났을 때 이럴 때는 텅 빈 공간을 통해서 외로움이나 거리감 또는 다시 돌아온 이런 느낌들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양인데요. 모양을 통해서 여기 들어있는 그림의 분위기나 또 주인공들의 정서적 반응을 나타내 줍니다. 둥근 곡선과 원이 모양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면 부드럽고 유연하고 편안하고 따뜻한 안정감을 나타내 주고요. 삼각형이나 사각형처럼 이렇게 각이 있는 것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면 딱딱하고 폐쇄적이고 흥분과 불안 그리고 사건의 혼란스러움 이런 것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색에서도 우리는 정서적인 반응을 느끼게 되는데요. 따뜻하고 행복한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으면 주로 빨강, 노랑처럼 화사한 색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시원하고 춥고 또는 고요하고 평온함을 표시하고 싶으면 파랑이나 초록 계통의 색을 활용합니다. 이렇게 색이 나타내고 있는 어떤 특성을 활용해서도 이 예술성을 표현하게도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구도와 원근입니다. 세부 묘사의 어떤 배열을 통해서 여기 안에 지금 역동적인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는지 평온한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배치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운동감도 주면서 안정감, 지루함을 주게 됩니다. 수평적으로 위치했다면 좀 안정되고 지루할 수 있을 거고요. 지그재그나 뭐 아니면 대각선으로 구성이 됐다면 막 역동적이고 운동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예술적 요소 그리고 앞에 설명됐던 문학적 요소를 통해서 이 작품이 이 두 가지 가치를 다 충족했는지 하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먼저 평가하신 후에 그 책을 선정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그림책의 장르입니다. 전래동화냐 환상 또는 생활 지식 그림책이냐 이런 것들 장르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장르들이 골고루 잘 아이들한테 제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사가 다음과 같은 지식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전래동화입니다. 전래동화는 주로 자연물의 유래라든지 또 익살이나 해악처럼 우리가 보통 이솝우화에서 많이 보죠. 그래서 뭔가를 비판하거나 또는 뭔가 주인공의 어떤 행태를 좀 비웃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면서 또 어떤 주제들은 대부분 권선징악을 나타내서 착하면 복을 받고 나쁘면 벌을 받는 그런 주제들이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 입장에서는 보편적인 진리가 주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장인물 같은 경우에는 선과 악의 양극형으로 나타납니다. 흥부와 놀부 같은 것이 가장 대표적이겠죠. 선한 주인공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과 대조되는 나쁜 주인공이 나타나게 됩니다. 플롯은 단선형, 단조롭게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고요. 배경은 보편적인 배경입니다. 주로 전래동화는 옛날 어느 마을에 어느 마을의 성에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배경이 되게 모호하면서도 그냥 특별한 것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그런 보편적인 배경이고요. 대표적인 동화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동화들이죠. 자, 다음은 환상동화인데요. 주제가 매우 다양합니다. 주인공은 당연히 환상적인 요소를 내포하면서 초현실적인 뭔가 막 어느 나라에 가서 막 마술을 부리거나 마법에 걸리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죠. 플롯은 단선형도 많지만 회귀형이거나 지각대장 존과 같은 책처럼 끝을 독자들이 생각하게 해주는 오픈엔딩, 열린 결말인 경우도 있습니다. 배경 같은 경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실제와 환상 세계를 막 오고 가는 그런 배경이고요. 대표적인 동화로는 괴물들이 사는 나라, 건피 아저씨의 뱃놀이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생활동화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문제를 주로 다루게 되고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고 있는 사람처럼 또는 동물처럼 행동하는 등장인물들이 존재합니다. 플롯은 단선형이 많고요. 배경은 실제 행동이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슬이의 첫 심부름이나 피터의 의자처럼 일상생활이 주로 주제가 됩니다. 지식 그림책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책입니다. 아이들한테 주입식으로 주기보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구성을 하는데요. 수나 글자나 색, 크기, 모양, 또 교통기관 이런 주제를 다룹니다. 함께 세어보아요나 알록달록 동물원처럼 숫자나 색이나 또 교통기관과 같은 걸 나타내는 트럭이라는 책들이 그런 대표적인 동화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기회는 2번씩 주어집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여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이론들을 토대로 실제 활동을 한번 전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주제 중심 문학교육의 계획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생활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있는 주요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우선 주제가 뭔지 확인한 후에 그 안에 들어있는 중심 주제에서 주요 개념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학 경험을 선정하여서 아이들과 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한 후에 그 활동 계획안을 작성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실제 활동이 적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 주제가 겨울이라고 했을 때 겨울의 날씨, 겨울 준비, 겨울철 명절, 동물들의 겨울 생활 이렇게 주제를 나눌 수 있을 거고요. 그것과 관련된 활동들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옆에 있는 활동들은 사실 현장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책이나 동극 활동, 또 명절과 관련된 음악을 듣거나 카드를 만들어 보는 활동, 그리고 겨울잠 자는 동물들한테 편지를 쓰는 이런 다양한 활동으로 전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주제를 따르긴 하는데 문학교육의 목표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접근법입니다. 이것도 역시 주제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제에 대해서 먼저 교사가 확인한 후에 이 주제에 따른 문학교육의 목표를 확인하게 됩니다. 문학적 감수성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문학 태도에 대한 건지 문학 감상 및 이해 그리고 경험의 내면화 이렇게 구별해서 골고루 활동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획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활동 계획안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생활 주제 역시 겨울인데요. 이번에는 목표 4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문학적 감수성에서는 겨울나무의 모습과 눈이 내린 풍경을 감상함을 통해서 이 겨울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할 수 있고요. 태도 입장에서는 눈길에 나와 있는 재미있는 어휘를 따라가면서 문학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또 문학 감상 및 이해에서는 호두까기 인형 음악을 듣고 장면을 이해하는 식으로 아이들이 감상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활동으로 전개하고요. 내면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것을 표상할 수 있는 활동으로 전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주제 중심 문학교육 방법은 지금 현장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긴 한데요. 뒤에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리는 것이 조금 더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니까 뒷부분의 내용을 좀 더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작품이 중심이 돼서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문학성과 예술성을 토대로 아이들과 재미있는 활동을 펼쳐나가는 건데요. 그러려면 우선 좋은 문학 작품을 선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장르에 따라서 또 문학성과 예술성을 교사가 잘 알고 있어서 좋은 작품을 먼저 선정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서 그 작품에서 아이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질문 목록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간 활동을 계획하고 활동 계획안을 작성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동화 바람이 불 때라는 책을 읽고서 아이들과 활동할 수 있는데요. 특히 거기서 질문 목록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내용에 대해서 해가 저물 때 왜 마음이 슬펐을까? 동화에는 누가 나오니? 이렇게 내용을 짚어볼 수 있겠고요. 작가에 대해서 샬로트 졸로토라고 하는 작가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림은 뭘 그렸는지 또 다른 작품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활동으로 전개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림에 대해서 동화의 그림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특히 동화에 나오는 저녁 하늘의 모습은 어떤지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가 작가면 이 내용을 어떤 다음의 내용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또 거기 나오는 아이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혹시 바꿀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바꿀 건지 작가 입장에서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화시켜서 그것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연결해서 이제 활동으로 해보겠습니다. 동화 속에서 누가 나오니? 라는 것을 가지고 동화 속 인물을 알아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작품은 뭐가 있어? 가지고 작품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동화의 그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 이걸 가지고 동화에 나오는 색깔,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이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꾼다면 이것과 관련돼서 아이의 이름을 새롭게 지어보는 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문학 작품 중심의 교육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작품을 중심으로 하긴 하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활동 중심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학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문학 작품을 선정해야 할 거고요. 이것도 역시 질문 목록들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조사하고 계획하는, 조금 더 앞에 활동보다는 다양한 활동 중심으로 전개망을 만들어서 그것을 구성하는 활동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 중심으로 하되 활동 중심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학 활동 중심의 통합적인 접근법인데요. 여기서는 언어 활동, 역할 활동, 음악 활동, 수, 과학, 미술, 동작 활동으로 이렇게 주제별 활동 계획안을 활동에 따라서 이렇게 지어볼 수 있습니다. 주제는 당연히 문학 작품 자체가 될 거고요. 언어 활동에서, 수에서 다양한 이 문학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활동을 전개하면서 골고루 모든 영역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기서의 핵심이라고 보겠습니다. 우선 언어에서는 계절과 관련된 낱말을 찾아본다든지, 수에서는 책장에 수를 세어보고, 과학에서는 해의 움직임을 알아본다든지, 이런 식의 각 활동별로 이렇게 거기와 관련된 경험들을 할 수 있게끔 교사가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그림책을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는 통합적 언어 또는 통합적 수학, 통합적 과학, 이런 활동들, 문학교육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동화책이 중심이 되죠. 아까 나온 것 중에 문학 활동 중심, 작품 중심, 이것과 연결 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요. 나도 구름공항에 가고 싶어 라는 활동은 구름공항이라는 데이비드 위즈너라는 작품, 그 작가의 작품을 토대로 해서 활동을 전개합니다. 글 없는 그림책인데요. 이것의 특성에 관심을 갖고 구름공항에 간다면 하고 싶은 일들을 상상해 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골라서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책의 표지와 제목을 살펴본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책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누면서 그림책을 읽는 활동으로 전개하고요. 다 읽은 후에 내용을 회상해보고 내가 구름공항에 간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글이나 그림으로 나타내보는 방법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림책을 활용한 수학 활동입니다. 아기 세모의 세 번째 생일이라는 책을 가지고 세모로 뭔가를 꾸며보는 활동인데요. 다양한 모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도형을 활용해서 재미있는 모양을 구성하는 활동입니다. 그림책 표지 역시 탐색해보고요. 왜 풍선이 있는지 그 안의 내용을 토대로 생각해보고 아기 세모의 생일날 뭘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책을 읽어보고 친구들이 모여서 무엇을 만들었는지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예측해보도록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교실 안의 물건 중에 세모 모양을 찾아본 다음에 세모로 만들 수 있는 재미있는 모양을 상상해보고, 그리고 다양한 크기의 색깔 세모를 선생님이 준비해 주셔서 그걸 가지고 종이 위에 재미있는 모양으로 구성해보는 활동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술교육 활동으로 연결한 사례입니다. 쪽빛을 찾아서 라는 동화, 되게 유명한 동화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옛 조상들이 자연에서 어떻게 색을 얻어서 만들었는지에 관심을 갖고 또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즐겁게 듣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활동입니다. 책을 탐색하는 것은 다 기본이고요. 책을 읽고 나서 어떤 과정으로 쪽빛, 하늘빛은 어떻게 냈는지 하는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파란색 염료를 만들어서 그걸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감물을 들여보는 활동으로 연결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음악 활동과 연결한 사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알록달록 오케스트라라는 책을 기준으로 해서 소리를 색으로 표현해 보는 겁니다. 저기 표지에 보면 주인공이 트럼펫을 연주할 때 거기에 뭐 분홍색이 쭉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소리를 색깔로 표현한 건데요. 이렇게 소리에도 관심 가지면서 만약에 소리를 색으로 표현해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흥미를 갖도록 도와주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탐구해 보고 여기 있는 분홍색이 뭐냐, 악기 이름은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다음에 소개된 악기들을 어떤 소리로 바꾸고 싶은지 내가 작가가 됐을 때 어떤 활동으로도 연결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분홍색을 표현해 주고 싶은 악기가 있는지 색깔에 따라서 그 악기를 구별해서 표현하는 그런 활동으로 전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친숙한 악기를 준비한 다음에 악기 소리 들어보고 느낌을 말로도 표현하고 또 색과 모양으로 표상해 보는 그런 읽기 이후의 활동으로 전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과학 활동인데요. 빛과 그림자로 놀아요. 그림자는 내 친구라는 동화를 통해서 그림자가 생기는 현상에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는 활동입니다. 다양한 모양의 그림자 만드는 것을 즐겨보는 것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 표지를 탐색해 보고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등장인물 그리고 거기 나오는 그림자를 관찰해 봅니다. 그리고 검정 종이에 모양을 오려낸 다음에 교실에서 이제 그림자를 만드는 방법이 되겠죠. 손전등을 비추어서 벽에 무엇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나서 밖에 나가서 햇빛에 비춰보고 그림자를 만들어보는 활동으로도 확장해서 표현하였습니다. 책에 나오는 과학적인 것들을 이렇게 그림책을 활용해서도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교육 활동인데요. 살색은 달라요, 다 달라요 라는 책을 가지고 다양한 피부에 피부색의 손도장을 찍어보는 활동입니다. 동화 읽기를 통해서 다양한 피부색이 있음을 알아볼 수 있겠고요. 물감으로 다양한 피부색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동화를 듣고 거기 나오는 여러 피부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후에 여러 피부색을 가진 친구를 만나면 무엇을 같이 해보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다문화적인 감수성을 길러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나서 재미있는 장면 그리고 그 중에 다양한 색의 물감으로 손도장을 찍고 그 살색이 다르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이를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다문화적인 활동으로 연결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은 인성교육 활동입니다. 효도 쿠폰을 만드는 활동인데요. 엄마의 의자라는 책을 읽고 엄마를 도와줄 수 있는 감사 쿠폰을 만들어보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지 탐색해보고 병에 든 동전이 가득 차면 아마 주인공이 엄마한테 뭔가 사드린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처럼 엄마를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엄마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어서 효도 쿠폰을 만드는 그런 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학적인 작품을 통해서 또는 주제를 통해서도 전개할 수 있고요. 다양한 교과와 연결해서 그림책을 활용한 활동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선생님들이 재미있는 책 선정하셔서 아이들과 이런 활동들을 실천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기회는 2번씩 주어집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여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영유아를 위한 문학교육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